5번째 전공 물리학 고체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역살창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차시에서 우리는 주기적인 살창에 있는 기저의 위치를 Lattice Translation Vector T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습니다. 고체 결정의 물리적 성질은 T 벡터만큼 이동했을 때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자 개수 밀도 역시 T 벡터만큼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불변이 됩니다. 이렇게 주기성이 있는 함수는 수학적으로 2, 3풀이의 전개를 해보면 꽤 많은 직관을 얻을 수 있죠. 보통 n은 꼭 전자개수 밀도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측정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실수가 되어야 하고요. 이러려면 2, 3풀이의 개수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건 좌표 i 한 성분만 따져본 거고 실제 3차원적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풀이의 변환이라면 하나의 컴포넌트만 표현하는 j 대신에 3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g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셀은 반복되는 결정 낙한의 부피를 의미하고요. j 대신에 사용한 3개의 정수는 v1, v2, v3로 나타냈고 g 벡터는 임의의 정수인 v1, 2, 3를 모두 포함한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 g 벡터를 reciprocal lattice vector, 역살창 벡터라 부르죠. 이제 g 벡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에 t 벡터만큼 더했을 때 함수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죠. 이건 다름 아닌 역살창 벡터를 살창 병진 벡터와 곱했을 때 항상 2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역살창 벡터의 축 벡터 b1, b2, b3는 원시 병진 벡터와 직교 관계가 성립해야 하죠. 물론 이 조합의 정수배가 모두 성립하겠지만 원시 낙함보다 작은 a가 없어야 하듯이 역살창의 낙함보다 작은 b가 없도록 잡은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벡터 계산을 통해서 역살창의 축 벡터인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살창 벡터를 성분별로 모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결과의 의미를 2차원에서 살짝 음미해보면 원시 병진 벡터가 A1, A2일 때 레티스의 각 지점은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살창의 역살창, 수학적으로는 풀이의 변환에 의해 나타나는 살창의 축 벡터는 그 크기가 각각 A1분의 2파이, A2분의 2파이가 되고 방향은 각 병진 벡터의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스케일까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살창의 역살창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A1의 길이가 엄청 작다면 B1의 길이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느낌을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이 위치를 운동량 공간으로 바꾸는 수학적 도구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역격자, 역살창 공간을 통과하는 웨이브, 대체적으로 전자기파와의 상호작용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살창 벡터를 이용하면 이전 단계들에서 공부했던 전자기파의 회절 조건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격자에 X선과 같은 전자기파를 쐈을 때 파동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는 탄성산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거시적인 현상을 디프렉션이라 부르죠. 이때 변화된 파동 벡터 델타 K를 스캐터링 벡터, 산란 벡터라 부르는데요. 입사된 파동과 산란된 파동의 위상을 이렇게 엑스포넨셜 형태로 쓰면 산란된 파동의 진폭 F를 전자 개수 농도와 산란 벡터의 위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산란 진폭을 결정하는 전자 개수 밀도 부분에 풀이의 변환을 적용한다면 좀 더 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복소 지수 함수는 지수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산란 벡터가 역살창 벡터와 같을 때 최대 진폭을 가지는 산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절 조건이죠. 이 회절 조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회절 조건을 이 탄성산란 조건을 이용해서 G와 K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혹은 G 벡터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G의 부호를 바꾼 이 식을 사용할 겁니다. G가 역살창이면 마이너스 G도 역살창이니까요. 그러면 기존 살창의 역살창을 알고 있을 때 어떤 K 파동이 격자 내에서 회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K를 포함하는 원을 그려서 역살창 위에 다른 점과 겹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지점이 있다면 해당 지점의 G 벡터에 의해서 K'의 빛이 산란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 직관적인 그림을 독일의 물리학자 폴 에발트의 이름을 따서 에발트 작도라 부릅니다.
회절 조건을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시계 양변에 원시 병진 벡터 A를 내적하면 역살창 벡터 G와의 관계에 의해서 병진 벡터와 산란 벡터의 스칼라 곱이 2파이의 정수배일 때 회절 조건을 만족한다는 라우의 방정식이 됩니다. 또 회절 조건을 이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양변의 4를 나눠서 이런 표현을 쓰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다시 역살창을 그려보겠습니다. 살창을 잇는 모든 벡터가 바로 역살창 벡터고 그것의 절반 벡터의 k 벡터가 내적되면 크기의 제곱과 같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역살창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k 벡터가 있어야 회절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역살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역살창마다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 회절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됩니다. 지금은 2차원으로 그렸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선이지만 실제로는 수직 이등분 면이 될 거고요. 모든 수직 이등분 면으로 둘러싸인 최소의 부피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낙한이 역살창의 위그너자이트 셀이고 여기를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이라 부릅니다. 브릴로앙 영역은 고체 격자에서 나타나는 파동을 기술할 때 매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되는 과정을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티스의 풀이의 변환도 해봤으니까 베이시스도 풀이의 변환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산란 진폭을 이용해서 최대 산란, 즉 회절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요. 이 회절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 진폭은 델타 K 자리에 역살창 벡터만 넣어주면 되죠. 우리는 격자 공간 위에 한 지점에서의 물리량을 기술할 건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베이시스를 모두 고려하는 대신에 셀 내부에 있는 하나의 베이시스에 의한 효과를 계산해서 격자수 라지 n만 곱한 형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때 하나의 셀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란 세기의 최대인 이 항을 스트럭처 팩터, 구조 인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원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격자 내 알파 번째 원자의 위치를 정의해서 알파 번째 원자에 의한 전자개수 밀도 N알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 내부의 원자에 의한 전자개수 밀도는 모든 알파에 대해 더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조인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구조인자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고체 내에서 하나의 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란 진폭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셀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 로를 정의하고 로를 이용해서 구조인자를 다시 표현해보면 적분 내부가 완전히 원자 좌표계로 기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분 내부를 Atomic Form Factor, 원자 모양 인자라고 부르죠. 원자 모양 인자에 베이시스 내부의 원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계산하면 셀 하나에 의한 구조 인자가 계산되는 형식이죠. 만약에 베이시스에 원자가 하나밖에 없고 위치의 원점에 원자를 두면 셀의 구조 인자는 해당 원자의 모양 인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2개 이상이면 각 원자의 원자 모양 인자와 해당 원자의 위치를 따져서 모두 합해야 하고요. 원자 모형인자는 말 그대로 격자 내의 원자에 따라서 다른 값인데요. 만약에 원자 하나에 대한 전자부포가 구대칭인 상황이라면 역살창 벡터를 중심으로 한 위치 벡터의 천정각 세타를 잡아서 지수 부분의 내적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파이에 대한 적분은 간단히 2파이로 바뀌고 세타에 대한 적분은 u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천정각 성분은 지수 부분의 적분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반지름 함수와 싱크 함수의 곱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라면 전자개수 밀도에 바닥 상태의 전자 파동 함수를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G로를 X로 취환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적분함수가 특수함수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꼴이 나옵니다. 그래도 적분이 되는 함수긴 해서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죠. 물론 전 우주에 수소 하나만 있을 때 이렇고요. 격자가 있는 수소 고체가 되면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원자 모양 인자가 원자가 가진 전자의 파동함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입방 결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SC 결정은 원시 병진 벡터가 전부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시 낙한의 부피는 a 세제곱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역살창의 축 벡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살창도 그 형태가 단순 입방 살창이 되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a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의 낙한의 크기가 클수록 역살창 공간에서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인접 원자와의 수직이 등분면으로 둘러싸인 최소의 부피는 원시 낙한의 크기와 똑같을 거고요. 우리는 이 공간을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이라 불렀습니다. 이 경계에 해당하는 k 벡터를 가진 파동은 회절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하나의 원자에 의한 원자 모양 인자를 F로 두면 원시 낙한에 존재하는 원자는 그 하나뿐이기 때문에 구조 인자는 원자 모양 인자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채심 입방 결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BCC 결정은 원시 병진 벡터가 이런 능면체였습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를 원점으로 하는 오른손 좌표기를 잡고 원시 병진 벡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원시 낙한의 부피는 2분의 1a 세제곱이 되죠. 또 역살창의 축 벡터들을 구해보면 세 벡터는 1, 2, 2, 3, 3일 평면에서 기울기가 각각 1인 방향의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축 벡터들로 이루어진 살창 역시 능면체인데요. 이 구조는 다름 아닌 면심 입방이죠. 인접 원자와의 수직 이등분면으로 둘러싸인 최소 부피, 즉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은 12개의 동일한 마름모로 이루어진 마름모 12면체가 됩니다. 구조인자도 구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셀에 두 개의 원자가 있고요.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원자라면 원자 모양 인자를 똑같이 F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원자에 의한 구조인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역살창 벡터를 결정하는 정수 V1, V2, V3 합이 홀수일 때는 0, 짝수일 때는 EF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가 100인 구조인자에 의한 산란 최대 진폭이 0이란 뜻인데요. 이건 BCC 결정의 하나의 셀 간격으로 회절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두 빛의 위상차가 2파이만큼 나는데요. 채심 입방의 구조상 셀 사이에 추가적인 면이 있고요. 두 면의 원자 구조가 같다면 절반의 위상을 가진 같은 진폭의 빛의 회절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상쇄 간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두 값이 반대가 되는 거죠. 또 지표가 110이라면 산란 진폭 최대가 EF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건 사선 방향의 결정면에 대한 반사가 보강 간섭한다는 뜻이죠. 이 결정면 사이에는 다른 반사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수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면심 입방 결정으로도 연습해봐야겠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FCC 결정은 원시 병진 벡터가 이런 능면체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원자가 보이는 곳에 벡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를 원점으로 하는 오른손 좌표기를 잡고요. 원시 병진 벡터를 표현해보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원시 낙한의 부피는 4분의 1a 세제곱입니다. 채심 입방의 역살창이 면심 입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면심 입방의 역살창을 구해보면 이렇게 채심 입방이 됩니다. 채심 입방이든 면심 입방이든 원시 병진 벡터는 능면체들이고요.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은 이렇게 꼭지점 8개 부분에는 정육각형인 면과 면 방향 6개 부분에는 정사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14면체가 됩니다. 구조인자도 구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셀에 4개의 원자가 있고요. 4개의 원자가 같은 원자라면 역시 원자 모양 인자를 똑같이 F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원자에 의한 구조인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역살창 벡터를 결정하는 정수 V1, V2, V3가 전부 홀수이거나 전부 짝수일 때는 0, 그 외에 하나라도 다른 경우는 4F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의 물리학에서 공부했던 브래그 조건도 회절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격이 d인 결정면에 파장이 람다인 전자기파를 쏘았을 때 결과적으로 보강 간섭이 될 입사면에 대한 각도는 ED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레벨 2나 3에서는 기하학적으로 확인했었죠. 이번에는 이 결정의 세로축에 대한 역살창을 그려볼게요. 역살창의 간격은 d분의 2파이가 되어야 하는데요. 최소의 g벡터는 면 한 칸이기 때문에 회절 조건을 만족하는 k벡터는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의 경계에서 입사하는 파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k벡터와 g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회절 조건에 의해서 브래그 조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은 역살창 벡터를 최소로 잡은 거고 이것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모든 역살창 벡터에 대한 K 조건을 구하면 브래그 조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원자가 1차원 원자선에 교대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 원자선에 수직으로 K 벡터의 빛이 입사했을 때 가장 강하게 회절되는 각도를 세타로 두겠습니다. 먼저 격자 사이의 간격을 A라고 할 때 세타로 가장 강하게 회절되는 조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차원 격자이기 때문에 원시 병진 벡터를 1번 축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절 조건의 라우의 식을 이용해서 산란 벡터와 병진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보면 A 코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 배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 V1에 따라서 이 회절되는 빛의 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격자의 베이시스는 한 쌍의 두 원자들이고요. 각 원자들의 원자 모양 인자를 FA, FB로 두겠습니다. 베이시스 내의 각 원자들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일축 방향의 역살창 벡터가 A분의 2파이기 때문에 구조 인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1이 짝수일 때가 홀수일 때에 비해서 더 강한 회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두 구조인자가 같다면 홀수 부분의 회절 세기는 사라지는데요. 이건 격자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이기 때문에 V1이 짝수일 때만 회절 조건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창 병진 벡터를 풀이에 변환한 역살창 벡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역살창 벡터의 축 벡터는 원시 병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고체 격자에 입사하는 파동의 산란진폭 표현으로부터 회절 조건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회절 조건은 입사하는 파동 벡터와 역살창 벡터 사이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역살창의 기하학적 배치로부터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도 얻을 수 있었죠. 회절 조건을 만족할 때 단위 셀당 최대 산란진폭을 구조 인자로 정의했고요. 단위 셀 속에 존재하는 원자 하나하나의 원자 모양 인자도 계산해봤습니다. 역살창은 고체 격자를 기술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지 않은 여러가지 격자 모양에 대해서도 모두 연습해보면서 직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